제가 담당했던 사건에서는 피해자분께서 피해를 입으신 후에 개인 블로그에 자기 피해 사실을 적어 놓으셨었는데요. 당시 법원에서는 블로그에 적혀 있는 내용을 근거로 성희롱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낭만로이어 서민 변호사입니다. 낭만로이어 송태근 변호사입니다. 우리 얼마 전에 40대 유부남 직장 상사가 20대 미혼 여직원에게 강제로 고백하고 강제로 신체 접촉까지 해서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으로 신고한 사건 같이 진행한 거 기억나시죠? 당시에 피해자분이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하셔가지고 기억에 많이 남는 사안이었습니다. 당시 유부남이었던 가해자가 피해자랑 20살 차이나 남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라고 하던가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 아시죠? 아이유가 나오고 이성균이 나오는 드라마였는데요. 가해자는 피해자분에게 너와 내가 그 사이 같다. 나와 그런 사이가 되지 않겠냐? 얘기까지 하면서 피해자한테 성희롱을 했었고 심지어는 집에 들어가서 강제로 키스까지 했던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직장에서 수차례 괴롭힘이 있었고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성추행 이렇게 신고가 된 사안이었고 피해자분이 저에게 법적 도움을 요청한 사안이었죠. 다행히 저희가 피해자분 얘기도 좀 잘 들어드리고 중요한 단서가 될 만한 그런 것들도 잘 이렇게 포착을 해서 결국은 가해자가 복직하는 걸 막을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성희롱 사건 같은 경우는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증거를 확보하기 상당히 힘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증거가 피해자의 진술에 밖에 의존할 수 없는데 피해자 진술이 얼마나 일관적이냐 그리고 얼마나 믿을만 하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사건 해결의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 변호사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최대한 자신의 그 기억을 차분하게 떠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 혹시 자신의 피해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린 건 없는지 간접 증거까지 잘 확보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도움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변호사님은 이 사건에서 우리가 그래도 이길 수 있었던 중요한 승소 전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선 피해자분이 이걸로 인해서 불이익을 입을까봐 걱정하시는 것을 덜어드리는 것부터 시작했던 게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쵸. 피해자분들은 사건 피해를 드러내실 때 많은 불안감을 느끼고 계세요. 하지만 변호사가 법적으로 보호받으실 수 있다. 이런 점을 잘 설득해서 피해자분이 억울했던 점, 피해받은 점을 논리적으로 말씀하셨던 것이 매우 중요했던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제3자와의 진술,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가해자와의 대화 녹음, 피해자분이 상당히 좀 갖고 계신 편이었는데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진술이 일관되고 피해자분이 피해를 거짓으로 주장하지 않았다는 점을 잘 주장하고 입증했던 것이 저희가 승소했었던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수행한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에 대한 승소 사례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관련해서 최근에 유사한 판결이 하나 나와서 송태근 변호사님하고 같이 그 판결에 대한 얘기 그리고 이런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을 당했을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슬기로운 대처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은 50대 유부남 직장 상사가 20대 미혼의 여직원에게 집요한 그런 사랑 고백을 계속 해대면서 시작이 됩니다. 여직원은 상사가 고백하니까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어요. 그럼에도 딱 잘라서 말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였는지 상사 이상으로는 생각해 본 적 없다. 유부남인데 왜 그러시냐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선을 분명히 그었습니다. 근데 이분 더 심한 그런 성희롱 발언까지 계속 하시는데요. 지금 입 맞추고 싶다. 차라리 말하지 말고 직접 할 걸 그랬다. 수위가 넘는 발언들까지 서슴지 않고 계속 해대십니다. 피해자께서 이렇게 강하게 계속 거절을 했는데 이 남자분이 결국 뭐까지 한지 아세요? 날 받아줘 라고 하면서 단식 투쟁까지. 단식 투쟁? 예, 정말 너무 어린아이 같지 않나요? 여직원분께서 질색팔색 하시며 또 이제 거절하셨어요. 그러자 단식 투쟁으로는 먹히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결국은 자살을 암시하는 메일을 보내고 그 다음날 결근하십니다. 여직원 입장은 얼마나 무섭겠어요. 정말 내가 안 받아줘서 이분이 자살하시려나? 두려움에 떨었는데 결국 해프닝으로 끝났죠. 근데 이걸 이대로 가만둬서는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셔서 이 피해자분께서 내가 어떤 불이익을 입을까 라는 두려움을 이겨내고 결국 회사에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이 가해자가 해고 처분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해고 처분 받고 또 가만히 계실 가해자가 아니시잖아요. 결국 법원에 내 해고가 정당하지 않다
라고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를 하고, 하지만 법원에서는 해고가 정당하다라고 하면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나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분들이 슬기롭게 이걸 잘 대처할 수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런 사건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요. 피해자분들이 제일 걱정하셨던 것이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데 신고해도 될까? 라는 걱정이었습니다. 직접적인 증거라고 하면은 성희롱이나 아니면 성추행, 괴롭힘, 그것을 찍은 CCTV나 녹음이 보통 대표적일 텐데요. 직접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성희롱 사실을 신고할지 아니면 경찰에 법적인 문제를 제기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간접 증거나 정황 증거가 있다면 성희롱이나 괴롭힘을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간접 증거라고 하면 직접 증거랑은 조금 대비되는 말인데요. 보통 저는 이런 증거를 확보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 성희롱이나 괴롭힘 피해가 있은 다음에 제3자, 지인이나 가족한테 상담을 받는 내역이 있다면 중요한 간접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녹음을 하지 않더라도 통화 내역만 있더라도 제3자나 가족이 상담을 했었다라고 사실 확인서만 적더라도 그것은 성희롱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중요한 간접 증거가 됩니다. 또 다른 간접 증거로는 자기 핸드폰이나 컴퓨터에 피해 사실을 메모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담당했던 사건에서는 피해자분께서 피해를 입으신 후에 개인 블로그에 자기 피해 사실을 적어 놓으셨었는데요. 당시 법원에서는 블로그에 적혀있는 내용을 근거로 성희롱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블로그 내용이나 자기 메모를 계속 고치거나 수정해서 작성 일자가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중요한 증거가 되기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블로그나 메모의 작성 날짜가 피해가 있었던 날짜와 인접하였다면 메모나 블로그 내용 역시도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고 있었다면 가해자와의 대화 또는 통화 녹음을 통해서 증거를 확보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보통 피해자분들이 가해자분들을 보시기엔 쉽지 않잖아요. 하지만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다면 피해자분께서 직접 연락하지 않으시더라도 가족이나 지인을 통해서 가해자한테 연락해서 문제를 삼고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발언이 있다면 이것은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님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피해 사실을 기록을 하는 게 중요한데 주의할 점이 한번 기록을 한 다음에 계속해서 수정하지 마시고 작성 날짜 한 번에 잘 써져 있는지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고, 가해자가 인정을 하는 듯한 태도다 라고 하면 녹음을 하시거나 그런 진술들을 이렇게 확보하는 그런 방법들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CCTV나 녹음 같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간접적인 증거를 통해서 충분히 성희롱이나 괴롭힘을 인정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간접적인 증거를 잘 모으셔서 피해를 꼭 구제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나 괴롭힘을 당했을 때 아까 설명드린 판례 사건처럼 불이익을 받을까봐 두려움 때문에 신고 자체를 망설이시는 경우가 많을 텐데 이럴 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피해자분들이 또 걱정하시는 부분이 회사에서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가해자가 혹시라도 불이익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는 이 부분도 걱정하지 말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신고한 근로자에 대해서 회사나 가해자 또는 인사 담당자 등 주체를 상관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 불이익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가해자 그리고 회사에 대해서 형사 고소까지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이익을 걱정하시고 혼자서 고민하시기보다는 주변 지인이나 변호사를 통해서 도움을 받으셔서 꼭 억울한 점을 구제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그리고 성희롱 피해를 받으셨을 경우 변호사들은 보통 노동청이나 민사소송 트랙을 같이 병행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는데요. 노동청 신고 같은 경우에는 민사소송보다 훨씬 결과가 빨리 나오기 때문에 노동청 신고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노동청에서 만약에 피해가 인정될 경우에는 민사소송에서 중요한 증거로 사용되고 승소의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노동청 민원과 민사소송을 같이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그리고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들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그런 조언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송태근 변호사님과 함께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에 대해서 사건 이야기 나눠봤고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강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잘 나눠봤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청성은 다양한 성공 케이스, 피해자 입장에서 잘 들어드리고 든든한 조력자가 될 수 있는 변호사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해주세요. 오늘 내용이 재밌으셨거나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